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특수화물 서비스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항공운송 화물 분야에서 일반 화물과 별도로 특수화물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은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서 특수화물의 취급, 규정, 안전 요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로 인해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항공사, 화물 취급회사,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는 역량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항공운송업계 내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의 경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물류 직원, 포워드, 항공사, 공항 특수화물 담당자 및 취업준비생, IATA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교재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교재 내용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시간을 좀 넘길 수 있으면은 교재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재에서 조금 설명이 좀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3시간, 2시간 반이 길 수도 있지만 네, 양을 다루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일짜리 과정, 뭐 3일짜리 과정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장 주제는요, 뭐 시간하고 온도에 민감한 화물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는 포워더나 이렇게는 다 없고 그냥 화주하고 항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 규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데요. 의약품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300억 달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건강한 삶 혹은 생명을 이제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야지 목표가 확실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할 때도 이 흔들림 없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의 그런 그 의약품을 유지하는 상태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포장이나 이런 취급하는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거를 특히 항공사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된 기관에서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을 어떻게 개발을 하냐 보시면은 보통 그 약품이죠. 그게 한 10,00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뭐 테스트를 하고 해서 뭐 100가지, 10가지 해가지고 한 개의 약이 나오는데 보통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R&D 과정이나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이제 검사 받고 뭐 하고 하는 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0년에서 한 12, 3년, 10년 이상 걸린다. 약 하나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에서는 10년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뭐 2년 뭐 이렇게 또 안 돼서 약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10년씩 걸린다. 약 하나 나오는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1상, 1기,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임상 시험 단계 이것도 아까 요 전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테스트하는 피리어드 해가지고 5년 뭐 이렇게 또 디벨롭먼트 해갖고 10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5년 해가지고 이제 10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인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꼭 백신뿐만이 아니라 보통 다른 약품들도 이렇게 인원수가 굉장히 여러 인원수로 해가지고 3상 때는 뭐 10,000명 이상을 해야지 그 검증이 돼서 인증이 돼서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여기서 1.1, 뭐 1.2 이렇게 하는 거는 TCR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으니까요. 교재는 뭐 1.1, 1.2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서 그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그 항공사 규정이 이제 뭐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만일 항공사 규정에 따라서 배제가 안 되고 그냥 공통적인 항공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 화물을 운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여기 표현한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법 규정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화물이냐, 그 다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포장이 됐고 선적 서류를 동반을 하고 사람이나 항공기나 이런 데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는 게 돼야지 이제 카고, 일반적인 카고예요. 예, 카고가 되고요. 뭐 TCR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포함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이어서 하면은 그 중에 이제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험물, 생동물, 부패성 화물. 그래서 페리셔블 카고죠. 우리 있는 TCR 이 범위 내에 있는 거, 그다음 뭐 깨지기 쉬운 화물, 유해, 기타 특수 화물. 이 5가지는 별도로 취급 규정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야지 이거를 운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주의 책임을 보시면은 출발지하고 경유지하고 목적지하고 다 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경유지에 그도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 출발지하고 목적지뿐만이 아니라 경유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사라든가 그 각 국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출발 항공사, 경유 항공사, 목적지 항공사고요. 국가에 대해서도 출발 국가, 경유 국가, 목적지 국가 이렇게 다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규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별 취급 필요성은 예약 이전에 세부 사항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먼저 제공을 다 대리점, 화물 대리점이라든가 항공사에다가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 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받고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킹, 라벨링, 다큐멘테이션도 다 항공사의 리스폰시빌리티다. 항상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설정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교재 보시면 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규제 제한, 금지사항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화물을 받을 때 그런 결함이 없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항공기나 승무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만일 뭐 해칠 수 있다. 비행기가 이제 기내에서 갑자기 뭐 뭔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화물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받았다는 뜻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함이 없다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시, 온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시 도착, 항공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예약하고 준비를 하는 게 역할이다. 항공사의 책임이다. 보시면 되고요. 항공사 책임 이어서 서류 준비했는지, 뭐 등등등 보안 조치를 준수를 했는지, 보고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항공사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규정을 보시면은 예, 뭐 항공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뭐 5도씨 미만, 뭐 냉장 상태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항공사가 이제 이거 우리는 뭐 이렇게 화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뭐 창고도 있고 뭐 이렇게 스페시픽한 온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받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에어웨이빌 자체에는 항공운송장에다가는 이렇게 5도 미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안 받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조금 보실 게 도착지 요금 징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출발지에서 돈을 다 냈어요. 그러면은 화물이 뭐 도착한 다음에 무조건 찾아가잖아요. 근데 만일 도착했는데 화물을 안 찾아가고 그러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찾아가고 우리 돈 안 낸다 하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배째라 그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지에서 그 운송료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는 않고 반드시 출발지에서 미리 돈을 다 지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부패성 화물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여기 별 아까도 하고 여기도 했는데 이 별 표시한 거는 뭐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 PCR 내용에서도 되게 중요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양호하지 않거나 포장이 부적절할 때 그리고 뭐 그 항공사가 봤을 때 판단을 했을 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상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는 배송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 때는 화물을 이제 받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화물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젝을 하는 거죠.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보 규정에 관련된 거고요. 뭐 리미테이션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는 리미테이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보 규정하고 항공사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보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또 정보 규제 기관하고 관련 법규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게 아야타 교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정보 규정이나 국토부나 법규나 이런 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정보 규정을 보시면은요. 이제 뭐 이것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으면서 넘어가면은 그 정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보시면은 아까 화주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참고하시라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사실 화주의 책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항공사나 뭐 이렇게 다 대리점이나 다 책임이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주가 정부 규정을 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항공사에다가 맡겼는데 항공사에서 혹은 대리점에 맡겼는데 대리점에서 뭐 얘기가 없었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규정이나 항공사 규정이나 이런 거는 다 아니, 국가 규정은 반드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유지가 있으면 반드시 경유지와 국가의 규정도 꼭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특정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 따라서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는 품목들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발 국가에서 발행된 서류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돼요. 그 나라 출발하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를 내용을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거는 저기가 아니라 TCR은 아니고요. TCR 2장에 나와 있는 국가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텍트 룰북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7장 텍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요. 룰북 해가지고 7장을 보면은 컨트리 룰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2.4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검역은 주중에 9시부터 18시까지다. 주말에는 유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휴먼 리메인 사람 그 돌아가신 그것만 가능하다. 24시간 가능하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하고 생산 국가에서 발행한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인 캐나다, 미국, 사우디 정도만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이 CFIA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의약품은 또 이제 푸드 앤 드러그 액트라는 의약품 법이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농산물 법이 또 있죠. CAP-ACT라고 하는 법이 있죠. 이렇게 규정을 다 따르면 된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FDA 해가지고 FDA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재무부 이런 데 여러 부서에서 특히 미국은 안전에 대해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다 내용을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보건부에서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한 달에 뭐 한 30회 정도의 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국내.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그 GMP라고 하죠. 예, 뭐 또 설명을 드릴게요. GMP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는데 미준수 건이 이제 8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라든가 생산이나 포장 라벨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고 40건의 해외 현장 경험도 이제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인도, 호주, 남아공 이런 데도 감사를 했다 하는 거고요. 뭐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FDA가
FDA에서 통계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건수, 12건의 금지 명령이라든가 뭐 워닝 레터도 15,000건, 뭐 리콜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었고요. 의약품에 관련돼서도 690건, 바이오에 관련된 거 690건이 있고 의료기기에도 115건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대해서 문제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규정을 왜 보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시 리턴이 되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제 폐기 처분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런 그 규정들이 각 나라별로 규정들이 계속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 뭐 이런 이런 잘못되는 거라든가 결함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규제 강화도 되고 있고 국가 규제 강화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그런 물류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지금도 까다롭다 하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사이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레귤레이터들이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뭐 국가나 아니면은 그런 아야타나 뭐 등등등등에서 어떤 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두느냐 이렇게 쭈루루룩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17장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유럽 그 GDP하고 나오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위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교재에서는 사실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의약품 중에서 한 10%가 위조품일 거다. 위조품이다 하고 이제 조사한 바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그런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급 프로세스망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필수다.